지난 시간 녹화일자가 4월 9일이었는데 4월 10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해서 한국 증시도 같이 폭등했었죠. 제가 의도치 않게 제 방송이 예언 방송이 되었었어요. 오늘도 일론 머스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예언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의 진심인 홍세무사입니다.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진행 방식으로 오늘 영화 같은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12에서 방송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생활 중에 파티 플래너가 된 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미국 이주 전략이 성공했듯이 머스크는 드디어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아래 사진과 한번 기사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제니퍼 구인이라는 첫 여자친구, 이분이 이제 첫 여자친구죠. 제니퍼 구인이라는 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파티를 매 주말 열어서 돈도 벌고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돈을 쓰면서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면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보통 표현하면은 난놈이라고 하죠. 역시 일론 머스크는 난놈입니다. 제니퍼라는 분 보시면 상당한 미인이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머스크 첫 여자친구분은 2023년쯤에 아들 등록금이 부족해서 머스크가 대학 시절에서 줬었던 목걸이와 편지, 사진들을 경매에 올려서 붙였는데 그것이 23년도에 2억 5천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죽은 위인이나 예술가의 유품이 이 정도 가격에 팔릴까 말까인데 머스크와 주고받은 편지 정도와 평범한 선물 그리고 목걸이가 머스크가 아직도 젊은데 2억 5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괴짜라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소한 대학생 때 선물조차 2억이라는 경매 가치를 평가받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에도 나오죠. 처음 사귄 애인이 목걸이 등을 경매에 붙였다. 연합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 대학 시절에는 실리콘밸리가 형성되고 닷컴을 붙이면 투자자들이 찾아오는 창업 호황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월스트리트 고액 연봉, 금융권에 취업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슈퍼지니어스 일론 머스크는 돈을 쫓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두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못할 수가 없고 못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돈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확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깊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두 곳의 인턴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슈퍼 캐퍼시터라는 전화 저장 장치를 연구하는 피나클 연구소였습니다. 이때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리고 향후에 스탠포드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도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울트라 캐퍼시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입학 지원을 했다라고도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게임광의 취미를 가진 사람답게 동시에 로켓 사이언스라는 게임 만드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 게임 회사에서도 프로그래밍 해결 능력이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정직원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이 로켓 회사에서도 천재로 불리며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대학생들처럼 일론 머스크도 사회에 나가 어떻게 살지를 이때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너무 즐겁고 돈도 많이 벌 자신이 있는데 게임 회사에 입사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게임은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 같아서 멋있지 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한 통찰 끝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정의 내렸다고도 하죠. 이 어린 나이에. 그 정의를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 인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서 첫 번째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은 인터넷이라고 봤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태양열이나 원자력이나 지속 가능 배터리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세 번째는 마지막은
항상 우주 여행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의 방향을 바꿀 큰 영향력이라고 자기는 생각해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인터넷 관련 사업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G2라는 나중에 불리게 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탠퍼드 대학원 입학을 하고 바로 휴학기를 내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 G2라고 불리는 첫 사업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론 역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미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녹화일자가 4월 9일이었는데 4월 10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해서 한국 증시도 같이 폭등했었죠. 제가 의도치 않게 제 방송이 예언 방송이 되었었어요. 오늘도 일론 머스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예언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녹화 날짜는 4월 16일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인류 중에서 돈적으로 제일 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판단에서는 일론 머스크 발언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를 한번 미국 상황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명분은 무역 적자도 있지만 머스크 말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 위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미국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국가 보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말하고 있죠. 실제 부채 금액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국가의 전체 국가 부채 순위인데 2등과 1등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부동의 1등은 미국, 부동의 2등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수치를 보시면은 부채 금액이 36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공정무역 안에서 그런가 이런 것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만듭니다. 하지만 2주 전에 나스닥의 폭락을 보고 트럼프가 많이 당황했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관세 정책의 실패로 물가 상력이 올라갈 것이다. 금리 상승한다. 미국 부채 상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막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멘탈이 그렇게 간 사람인데 흔들렸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역시나 보시면은 제 추정과 확신이 들어간 것이지만 트럼프는 슈퍼지니어스라고 불리는 머스크에게 자문을 따로 친구로서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론 머스크는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정당 화상연설에서 관세의 방향성 힌트를 지난 4월 5일 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는 일론 머스크는 자유무역지대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끼리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은 그 후 10일이 지난 4월 10일 날 갑자기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10일 날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지금 주식을 사라는 전설적인 말도 남겼죠. 이 사진은 트럼프 실제 기자회견입니다.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유예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머스크 말대로 유예 다음은 자유무역지대 제안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략대로 항상 한다, 만다, 이랬다, 저랬다. 인류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는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갑자기 싸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랬다, 저랬다, 나 가지고 장난하나? 나 완전히 세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 말을 그래서 매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항상 본질을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 그의 말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면은, 요 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 분. 피터 나바로라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 그리고 명예교수. 이 사람이 지금 관세 정책을 트럼프 1기 때부터 만든 핵심 브레인입니다. 요 데스바이 차이나라는 그의 저서를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데스바이 차이나는 중국이 미국을 죽인다라는 책입니다. 역시나 우리의 지구 히어로 머스크는 피터 나바로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지 않았죠. 우리 지구의 히어로 머스크, 샘 엘트먼과 작년에 싸웠던 것처럼 나바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요 사진 한번 보세요. 반드시 이기겠다는 눈빛. 최근에 X에는 나바로는 진짜 바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상관없이 그냥 바보는 바보라고 얘기해버려요. 그게 일론 머스크 다음에 멋이죠. 그리고 실제 그 X에다 올린 글 중에 이래서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조롱까지 했어요. 참고로 나바로는 49년생이고
일론 머스크는 71년생입니다. 요게 바로 미국 스타일이죠. 위아래가 없다. 어쨌든 관세 전쟁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머스크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슈퍼 지니어스인 일론 머스크의 말을 계속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세를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테슬라의 향방이 우리나라 주식 테마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6월에 로보택시를 운행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투자자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닥인 자율주행 관련 한국 주식을 저번 주 폭락장에 많이 샀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머스크가 운전보조석에 한번 타는 걸 보세요. 슈퍼지니어스 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